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같이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좀 마음이 독하지 못한 피해자죠. 또 그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또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또 교통사고가 처음인 사람, 또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보험 전문가인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후에 회사의 매뉴얼대로 이야기하면 어쩔 줄도 모르고 당황을 한다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 속에는 보험회사를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교적인 멘트가 많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것을 영상화해 보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에게는 약 한 2-3번 정도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전화는 대부분 안부 전화 수준입니다. 많은 걱정을 해주는 척,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많이 아프실 겁니다. 병원에 치료비 지급 보증을 해 놓았으니까 걱정 말고 치료 잘 받으시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첫 번째 전화는 끝냅니다. 가해자를 대신한 보험사의 기본 전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전화인데요. 2번째 전화는 피해자를 약간 탐색하는 전화입니다. 조기 합의로 갈 수 있는 환자인지, 아니면 입원이 유지되면서 조금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조기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주 신속하고 집중력 있게 접근을 합니다. 뭐 병원만 좋은 일 할 거 뭐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둥, 또 그 입원비 등을 향후 치료비로 드릴 테니까 우리와 합의하고 치료는 의료보험으로 받으시라, 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합니다. 이때 합의 금액은 널뛰기를 합니다. 정해진 틀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충분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겠고, 야무지게 합의금을 잘 받고 종결하는 피해자분도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전화 녹음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의 은행 구자에 합의금을 즉시 입금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빨리 처리해줄까요? 이것은 자신의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3번째 전화입니다. 이때는 합의가 잘 안 되는 환자에게는 슬슬 압박도 하면서 보험사의 본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합의가 잘 안 되면 이때부터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손을 딱 떼는 것이죠. 즉 장기전으로 간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좀 애타게 만드는 심리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과실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가 남을 수 있는 피해자들은 입원 기간이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계산법입니다. 순전히 정직하지 못한 그런 멘트죠. 만약 골절환자나 장애가 남는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이 한 달 늘어날수록 일을 못해서 발생되는 일실 수익이 한 달치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나 SNS, 아주 기묘한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보험회사의 말은 합의를 위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를 압박하는 말로 판단하면 대부분 맞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료 자문의 허구성은 말도 못합니다. 객관성도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이라는 것은 자문 의사가 환자도 보지 않고 서류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의사의 자문 결과라고 소견을 작성해 주는데요. 순전히 비객관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의견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자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자문 결과는 어차피 보험회사와 연관성이 있는 의사에게 부탁할 것이니까 결과는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작성을 해 줄 것이고, 그 결과로, 그러니까 환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압박해서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죠.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에 보험회사는 기업이므로 감사 제도가 있을 텐데요. 감사에서 왜 이런 금액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냐고 했을 때 담당은 이러한 자문의 결과가 있었기에 그걸 토대로 합의금을 산출해서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 직원의 회유에 속아서 의료 자문을 동의하고 의료 자문을 했다고 한다면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가 보험회사에게는 유리하겠고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오게 마련입니다. 이러면 이 자료를 보험회사는 보관할 것입니다. 추후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오게 되면 이것은 손해배상 소송이므로 환자의 장애 판정을 위해서 법원이 정해주는 대학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신체 감정 의사에게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자문 소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문 소견서도 의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감정 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때 그 소견을 참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피해자를 위한 법원의 신체 감정은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이렇게 여기저기 사용하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의료 자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현혹돼서 이를 망친 교통사고 피해자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회사가 원하는 의료 자문에는 동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보험회사의 꼬임에 속아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구독자, 시청자 분들도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